안녕하세요. 오늘 아스콘 포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을 보면 먼저 작업 시작 전에 그 포설 면적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확인해서 수량을 산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평면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포설 면적을 산출하시면 되죠. 이렇게 캐드로 P라인으로 그리시면 돼요. P라인으로 뭐 그리시던지 아니면 이 선을 뭐 그대로 따라가든지 지금 제가 대충 하는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면적을 구하시면 되죠. 대강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이거를 면적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면적을 구해서 수량 산출사랑 한번 확인하시는 게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타설 포설 물량이라든지 그런 걸 산출하고 일별로 계획을 세우겠죠. 그다음에 포설할 때는 이제 포설 폭이랑 두께를 또 확인해야 되겠죠. 이 아스콘이 이제 이게 비용이 민감하기 때문에 어 하루 포설하다 보면 그 양을 산출해 가지고 보면은 오버된 수량이나 아니면 좀 아스콘을 아끼던가 그렇게 바로바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아스콘 물량을 이제 파악을 하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스콘 수량이 많이 오버가 되면 이게 전부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아스콘 포장 시작점과 일정 확인을 또 해야 되고요. 이 아스콘 공장이 보면은 이렇게 미리미리 연락을 해도 대부분 또 일정이 막 겹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미리미리 연락을 하고 자주 연락을 해서 일정을 픽스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장회사하고도 미리 시공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구간을 뭐 한다고 하면 차량 우회는 어떻게 시킬 건지 아니면 덤프 진입은 뭐 이쪽으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올 건지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할 건지 이쪽에서부터 할 건지 이런 걸 다 미리미리 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스콘 공장이 이게 고장이 좀 잘 나요. 아스콘 공장들이 대부분 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포장회사랑 미리 협의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포장회사에서는 뭐 그걸 미리 말을 안 해두면 나중에 또 이거 가지고 비용 문제로 직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구배를 꼭 확인해야 되죠. 구배 숫자 이런 거는 흰색 낙하로 그 이제 프라임이나 테코팅을 뿌리다 보면 이게 이제 도로가 다 검정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흰색 낙하로 표시를 해두는 게 가장 좋겠죠. 특히 편구배 확인 구간은 이제 회전 구간에 가서 이제 편구배 변화가 많이 되겠죠. 편구배 그 표를 보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이 직선인 구간은 편구배가 일정하죠. 직선인 구간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변화된 구간이 이렇게 몇 군데 있죠. 이런 구간은 편구배가 변화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변화된 편구배의 비율을 도로에 적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피니셔에서 이 피니셔 센서로 인해서 센서에다 이제 그 조작원이 이제 보면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편구배를 필히 적어주세요.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유제를 포설하죠. 프라임 코팅이라고 하는데 그 먼저 포설하는 걸 대부분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여자들 화장품에도 프라임이 있죠. 그래서 그 프라임 코팅을 먼저 이렇게 포설하면 보통 24시간 양생인데 안 되면은 보통 이제 현장이 급박하다 보면은 저녁이라도 막 뿌리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는 현장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되지만 이게 포설하고 난 뒤에는 현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도록 통제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작업 전일까지는 포장 장비도 다 반입이 돼야 되고요.
포장 장비 반입할 때는 현장 하차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트레이러를 끌고 오신 분들한테 위치를 반드시 알려주셔야지, 잘못된 위치에 내리게 되면은 피니셔를 또 이동하는 데만 반나절 또 걸리기도 하죠. 보통 한두 시간 걸어와야 되니까 필히 확인해야 되고요. 아스콘 포장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제가 보니까 아침 일찍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포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새벽 6시, 7시 이렇게 포장을 시작하더라고요. 최소 하루 이제 1000톤이라 제가 해놨는데, 그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한번 그 단가하고 현장 투입 인원하고 해서 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이 수량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몇 톤 이상을 시공해야 뭐 손익이 나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서 이 물량을 산출하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장비는 이제 피니셔가 있죠. 피니셔가 있고 뭐 로러가 이렇게 세 개 있고요. 이 피니셔는 대부분 이제 원래는 제가 예전에 교육 받아 보니까 아스콘은 1차 다짐을 하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아스콘을 1차 다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는데 피니셔를 이제 대부분 우리가 포설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다짐이 이제 1차 다짐이 아니라 그냥 보면은 아스콘 포설을 한번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일률적이죠. 그냥 얘가 그냥 면만 이렇게 잡고 쭉 나가는 거죠. 보통 포설 현장에. 근데 이제 이런 게 1차 다짐이겠죠. 이제 이런 게 이 기계 안에 이쪽에 보면은 그 이게 다지는 기계가 하나 더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칭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거를 그거를 이제 눌러주면은 이렇게 1차 다짐이 되는 거죠. 아스콘이.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기계가 금방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많이 사용하면.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제가 또 막 작업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다진 기계를 빼고 파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피니셔도 1차 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캐덤이 1차 다짐이죠. 타이어가 2차 다짐, 텐덤이 3차 다짐입니다. 이 타이어 다질 때가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타이어 다질 때 저는 웬만하면 이 차량 진행 방향에 맞게끔 다짐을 했거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중 주의사항은 운반 덤프 송장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덤프 송장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뭐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송장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송장 받는 인원도 배치를 해놨거든요. 다 직원들이 송장 한 명은 무조건 송장을 받았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표층 시공 시에는 이제 차선 라인에 아스콘 이음부 생성을 유도해야 되죠. 이 차선 라인은 이제 차선 도세 그 라인에 아스콘 이음부가 생성하도록 최대한 유도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이제 차량 그 진입할 때도 그렇고 이 유관상으로도 그렇고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이음부에는 이제 표층, 중간층, 기층 이렇게 포설을 하게 되는데 그 시공 이음이 겹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죠. 그 시공 이음을 보면 이게 이제 중간층이죠. 이게 기층이고. 그럼 이제 시공 이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겹치지 않도록 이쪽하고 이쪽하고, 만약 이쪽 기층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시공 이음을 했다면 이 중간층에서는 이쪽으로, 이게 거리가 아마 15cm 이상 떨어져야 될 거예요. 이렇게 표층에서는 또 이쪽으로 또 넘어오든지 해야 되겠죠. 반대쪽으로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공 중간에 이제 아스콘 마감 부분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은 이거는 반듯하게 마감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지 다음 아스콘 시공할 때 반듯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스콘 커팅을 보면 이렇게 커팅기를 이용해서 아스콘을 커팅해야 되겠죠. 커팅기를 이용해서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이 이음부가 이렇게 반듯하게 잘리면서 다음 아스콘 시공할 때 보면 반듯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뭐 하게 되면은 이 이음부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볼록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차가 다니면 튀겠죠. 이런 부분이 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팅기를 이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커팅기를 아니면은 마감하면 그 부분을 부목을 대면은 부목을 대고 하면은 반듯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든지 뭐 현장에서 그거는 반듯하게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구조물 미시공 위치는 이제 포설 폭을 좀 넓혀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뭐 커팅을 하고 구조물 시공한다든지 아니면 구조물 선시공 해도 되고요. 예전 걸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그 교통섬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죠. 교통섬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선시공 했었었는데 이게 이런 지금 여기 교차로 부분이고 여기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통섬을 선시공 하려면 레벨을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 레벨을 잘 따가지고 레벨을 봐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 교통섬을 재시공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려면 미리 그냥 아스콘을 시공해버리고 그 다음에 교통섬을 시공하는 게 낫겠죠. 이쪽 부분은 그나마 이제 제 그 레벨에 잘 맞아서 넘어갔는데 여기 부분은 그 이 교통섬이 올라오는 부분이 좀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 부분은 재시공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스콘을 먼저 시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부분을 커팅을 좀 해가지고 이 교통섬을 그냥 놓으면 되겠죠. 아스콘이 시공돼 있으니까 뭐 레벨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손쉽게 시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제 센서를 설치해서 이제 포설해가는 모습이죠. 이 피니셔도 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 밑에 면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스콘 수량이랑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센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센서를 설치해야 될 구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 L형 축구랑 똑같죠. 그 센서를 설치해서 시공을 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내려오고 이쪽은 이렇게 가죠. 그럼 이런 구간은 이 가운데 부분이 좀 이제 레벨이 체크해 주기도 좀 애매하고 만약 여기가 이제 종단이 변화되는 구간인데 그런 구간은 더 이제 좀 애매한 구간이 현장에서 보면은 있어요. 레벨 체크해 주기도 그렇고 측량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구간은 이 시공 회사라고 이야기해서 포장 시공 회사랑 이야기해서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그 피니셔 조작원이 하는 말은 그냥 장비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굳이 여기를 아까 그것처럼 뭐 라인을 띄운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장비에 이제 센서 조작으로 그래서 이제 편굽에만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장비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게 이런 선형이 가장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L형 축구에서 대부분 이제 조금 그 표층을 조금이라도 높게 시공하죠. 배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조기층에서부터 조금 높게 시공해야 아스콘 자체가 조금 높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 아스콘 접촉 부위는 이제 이걸 말씀드렸고요. 기존 도로 접합 시에는 900 완만하게 접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기존에 뭐 커팅을 한다거나 하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이런, 여기는 하수 관로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커팅하는데, 아스콘을 만약 여기서 커팅을 해가지고 이은 부분이 생기면은 멀리서부터 좀 구배를 완만하게 해서 맞추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튀는 현상이 안 생기고. 그리고 맨홀 부분도 있습니다. 맨홀 부분도 아스콘 시공 전에 미리 이런 걸 확인해서 맨홀을 배치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아스콘을 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홀을 배치하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은, 시공 후에 배치를 하려면 아스콘 포설하고 하자마자 그냥 바로 인원을 배치하셔가지고 바로 맨홀을 시공하면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커팅기를 사용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스콘 규격 변경 시점이 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기층에서 중간층으로 변환한다 하면 마지막 기층 배차할 때는 그 기층 수량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발로 대충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을 산출하셔가지고 마지막 배차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그래야지 그 다음 차는 아스콘 규격이 변경돼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중간층 만약 이제 변경된 그 차가 도착할 때는 반드시 송장을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덤프가 이게 이제 뒤에 턴다고, 이제 뒤에 이제 그 적재함에 소리가 탕탕탕 나는데, 뭐 현장 안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주변에 가옥이나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덤프를 좀 소리 안 나는 쪽에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못 털게 하면 또 그 기사하고 또 뭐 하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냥 털지 말아가 하고 그냥 보내야죠. 그냥 작업 완료 후에는 웬만하면 차를 태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를 태우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 여기는 이제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지면 문이 없어지지만, 만약 다짐기가 다 나가버린 상태에서 차를 태우면 이렇게 바퀴 자국이 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중간층이나 기층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표층에서 이런 자국이 남아버리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를 태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차를 태운다면 바퀴 회전을 최대한 완만하게 해서 여러 번 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게 바퀴 자국이 안 남거든요. 중장비는 절대 진입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이런 무거운 자재는 방치하지 마세요. 이게 아스콘이 타설이 완료된 후에 제가 이게 가로등을 여름에 한번 놔둔 적이 있는데, 여름에 여기에 놔두면은 아스콘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게 자재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자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약간 눌립니다. 눌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재는 오랫동안 방치해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콘이 포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L형 축구에 배수가 안 되는 구역에 꼭 한두 군데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L형 축구 이런데 물이 이제 고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도수로가 지나기 때문에 여기 터놨는데, 도수로가 없는 구역에서는 물이 고인다면 벽체에다가 뭐 호스를 구멍을 뚫어서 호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벽체를 일부 개방을 해가지고 배수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량 신축구인 부분은 이제 커팅 후에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신축이음 할 때는 반드시 그 양쪽 출입구에는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꼭 열고 들어오는 작업차가 열고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작업 끝나고 진입로를 열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밤에 이제 그냥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택시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에 이제 신축이음 부위에 꼬라박는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 잘못이죠. 우리는 다 차단을 해놨는데 일부 열려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공사 현장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단 설치를 해 놔야 됩니다. 차단 설치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장에서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차단 설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송장과 수량을 정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량 정산이 제일 중요하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비용이랑 관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장시 이제 감독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는 한번 열어볼까요? 왜 금지가 돼 있네. 이거 파일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봐가지고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콘 포장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